배경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고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온다? 사실 뭐가 나오는지는 그때마다 달라. 그러니까 매번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알아두긴 많이 알아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빡세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정도까지는 좀 약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배경 지식 사인과 코사인 같을 때, 사인 길이 같을 때, 코사인 더한 게 0일 때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각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쭉 그냥 개념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좀 적용을 좀 해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사인 법칙. 원래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때마다 좀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 게 좀 많으니까 그래서 가장 좀 잘 나오는 형태를 좀 해봤어요. 이거는 봅시다. 사인 법칙. 혹시 공식 알죠? 그렇죠? 사인 법칙 공식 알죠? 공식 알아요? 아, 그죠? 공식은 알 거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공식도 공식인데 이게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언제 쓰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 쓰는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언제 어디에서 쓸지가 좀 중요하긴 하니까, 자, 여기는 첫 번째 외접원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 되면 거의 무조건 사인 법칙이에요. 외접원이 나오면 그냥 사인 법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그냥 이거긴 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다?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를 A라고 두고 B라고 두고 C라고 두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중심이 있으면 그냥 이거지. 이렇게 쓱 보내. 쓱 보내. 그럼 여기 A입니다. 각이 똑같아요. 이 각이나 저 각이나 원주각으로 똑같아요. 얘가 직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이만큼을 R이라고 두면 이만큼도 R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에 대한 대변이 이렇게 A가 되는 거죠. 대변 A, 그죠? 자, 이렇게 되니? 그죠? 이거야. 그러면은 그냥 이게 끝이야. 사인 A는 각을 싹 피하면 되니까 2R분의 A. 이거야. 이렇게 돼요, 그냥.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럼 2R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자리를 바꾸면 사인 A분의 A가 될 거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고 치면 사인 B분의 B가 될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갈 거면 이쪽은 사인 C분의 C가 될 거라는 거죠. 그냥 이게 끝이야. 뭐가 없어요. 자, 외접원과 연관되는 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공식이 얘란 말이야. 공식이 얘인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주 보는 변과 각 사이 관계.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 이게 1번이죠. 이렇게 씁니다. 이게 2번이죠. 다 쓰진 않아, 공식을. 이걸 다 써가지고 가면 그냥 그치 약간 좀 힘들잖아. 이렇게 팔 아파.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약간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얘는 각이 좀 많아요. 약간 야매 같나? 약간 야매처럼 하나 있어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각이 좀 많이 보이면 사인 법칙. 근데 매번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꼭 한 번만 써가지고 이거 한 번만 써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언제 얘를 쓰는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각이 좀 많을 때야. 각이 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각 두 개에 변 한 개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쓰긴 해요. 각 두 개 변 한 개. 이렇게 있을 때. 약간 그런 방식으로 다른 변을 구해주는 거예요. 다른 변. 그러니까 각 두 개에 변 한 개니까 다른 걸 구할 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이게 은근히 좀 중요해요. 세 번째. 이게 은근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약간 좀 놓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냥 이쪽은 자 삼각형의 길이 B야. 삼각형 길이 B가 이쪽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사인 값의 B. 이거야. A는 2R 사인 B는 2R 사인 B고요. C는 2R 사인 C. 그래서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인 거예요. 생각보다 얘는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약간 우리가 길이비를 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적응해야 되는 것밖에 없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많이 푸는 것밖에 없긴 한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그래서 되게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러니까 많진 않거든요. 많진 않은데 생각보다 난이도를 막 여기서 앞에 있는 거를 그렇게 막 많이 엄청나게 느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만 해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올 겁니다. 이렇게 얘를 좀 잘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식은 얘인데 언제 쓰는지가 중요해요. 언제 쓰는지.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어떤 삼각형의 모양과 연관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사인 A를 그냥 A라고 쓰고요. 사인 B를 그냥 B라고 쓰고요. 사인 C를 그냥 C라고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할 때도 똑같이 얘기해 줄게.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바꿔도 돼요. 어차피 나머지는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무방하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바로 넘어가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자, 코사인 법칙.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뭐 어디 안 돼 있으면 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 적어놓고 내가 되게 단순화시킨 거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쓸 때 어디든 써놓으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 나는 그냥 얘는 이게 끝인 것 같아. 완전 법칙. 그래서 문제에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냥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그냥 뭐가 없어. 그래서 공식을 그냥 먼저 때리면 이겁니다. A 제곱이잖아. 이거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절대 못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데 야 이건 그냥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은 그냥 여기만 붙여. 코사인 법칙. 그냥 끝이야. 이게 코사인 법칙. 그냥 요거야. 원래는 막 삼각형에서 증명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B제곱 이퀄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라고 쓰고 코사인 B라고 쓰시면 돼요. 똑같아 그냥. 그럼 C제곱 이퀄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고 코사인 C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좀 가냐면 얘가 약간 좀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말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길이로 각을 표현할 수 있어. 표현 가능한 정도. 유일한 정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권장인데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코사인 A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변만 가지고 써. 2BC 넘겨가지고 2BC 분해. 자 얘는 외워주면 편해.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언더 안 되고 마이너스 1죠. 바꾸면 이거예요. 그래서 각을 길이로 다 잴 수가 있어. 코사인으로 되니? 그거야. 그래서 이게 나와요. 길이로 각을 표현이 가능한 유일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각두개 변 한 개라 했죠. 각두개 변 한 개. 각이 많이 보일 때.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봐도 지금 오지게 변밖에 안 보여 지금. 변밖에 안 보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냥 이렇게 때려줄게. 그냥 여기는 되게 단순하게 세 변과 한 각 중 자 3개 알고 너무 유치한가? 하나 모를 돼요? 약간 유치할 수 있어. 그냥 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코사인 법칙을 본다고 쳤을 때.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봐봐. 여기는 그러면 세 변을 알 때. 그럼 각도의 정보 중 어떤 한 각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변과 한 각을 알 때. 두 변과 한 각. 자, 거의 100%니까 거의 100%는 두 변과 끼인 각이야. 두 변과 끼인 각? 그럼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다. 두 변과 끼인 각. 혹은 두 변과 끼인 각 말고 다른 한 각. 얘도 코사인 법칙. 거의 돼. 거의 이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식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쪽에 A, 이쪽 B 있고 이쪽 세팅입니다.
이랬을 때. 아, 끼인각 아닌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얘는 방정식 형태. 방정식 풀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얘도 그냥 거의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잘 나와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딱 썼을 때 이쪽은 변이 많이 보일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변이 많이 보일 때 코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자, 얘도 비슷하거든요. 삼각형의 모양 나올 때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삼각형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는 반드시 그냥 공식으로 가세요. 사인 법칙은 길이거든. 얘는 그냥 길이거든. 얘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코사인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무조건 공식으로 가세요. 이쪽은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그럼 코사인 b는 이쪽은 2ca 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c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기억해주세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고 내신에 잘 나오거든요. 내신에. 약간 내신은 무조건 얘를 기억해야 되는데 아예 모르고는 약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사인은 이렇게 바꾸고요. 코사인은 저렇게 바꾸시면 돼요.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요거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졸려 죽겠잖아, 그죠? 심심해 죽겠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62번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62번. 생각보다 안 어렵다고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막 어려운 것도 몇 개 있는데 웬만하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요즘 나오는 형태 정도 되거든요. 평가원 거. 한번 풀어보세요. 62번. 아직 쓸 거 좀 남았어요. 아직 쓸 거 한 절반밖에 안 했어 지금. 자, 봅시다. 이게 평행이래요, 평행. AD와 BC가 평행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 순간 그냥 제발 평행선 나오잖아? 얘도 되게 유명할 텐데. 평행선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제발 뭐냐면 뚫고 지나는 직선을 찾아요. 소리가 더러워 보여. 뚫고 지나는 직선을 찾아.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뚫고 지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동위각이랑 어각, 동위각.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여기랑 각도가 똑같겠지. 그리고 여기 세타라고 해요. 세타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 나왔거든? 다 있어. 다 할만해. 5, 여기 3, 여기 6이네. 그래, 저 CD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BD랑 BC랑 똑같이 6이래. 그럼 이거다?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봐. 자, 흐름으로 가자. 그래? 씨, 근데 야, 두 변과 끼인각 나왔대. 근데 이게 답이거든요? 두 변과 끼인각이잖아. 그럼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코사인 법칙. 그렇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탑의 제곱. 어떻게 해요? 완전 제곱식이요. 완전 제곱식이라니까? 그럼 6의 제곱, 36. 더하기 36 빼기 2배 곱이니까 72. 코사인 세타.
누가 봐도 코사인만 구하면 돼. 누가 봐도 코사인. 코사인만 구하면 되고 여기가 세타야. 이쪽 보니까 여기 있네? 이런 식이야. 그럼 당연히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고 당연히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법칙을 생각하는데 당위성이 있다? 뭐가 연락에 보여요? 변이 미친듯이 보일 거 아니야. 변 3개잖아. 그럼 나머지 각 하나를 당연히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2배 곱. 2배 곱. 여기 이거랑 안 겹치는 거 2배 곱이야. 그럼 여기는 18에다가 2배니까 이렇게 2 곱하기 18 36 이거 분 제곱 제곱 제곱인데 요거 2개는 더해주고 요건 빼줍니다. 9에다가 36이니까 45 마이너스 25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36분의 20입니다. 하루 종일 얘만 계속 풀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게 4, 5, 20에다가 4, 9, 36이죠. 끝났어요. 집어넣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구할 것인가를 좀 잘 보시고요. 이게 답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두 변과 끼인가? 그럼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이게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고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좀 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변이 많이 보이면 코사인 법칙을 쓴다. 그리고 한 번에 안 끝날 수 있으니까 언제 무엇을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되니? 알겠지?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쪽은 닮음까지 같이 들어가면 닮음.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60번 있죠? 그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60번. 오늘 거에서 한번 삼각형 한번 풀어봐야죠, 그죠? 자. 시간 드리고 바로 같이 풀도록 할게요. 같이 하자. 기기. 이게 평행이거든. 평행이 보이는 순간 관통하는 직선. 뚫고 지나는 직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면 이쪽도 동그라미. 어까 얘도 이게 x면 이게 x다. 아니 그러면 뭐야? 얘네 둘이 무슨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닮음이다. 그래서 이거랑 되게 어디 갔니? 닮음이랑 연관성이 있어. 그럼 생각해봐. AD를 1대3으로 내분한다 했으니까 이만큼이 1이야. 이만큼이 3이네? 이만큼이 4야.
돼요? 그럼 무슨 B가 나오는 거죠? 닮은 B가 나오지 않을까? 몇 대 몇이야? 1대 4. 그렇잖아. 자, 근데 AC 길이 구하래. AC. 자, 봐봐. 그러면은 이쪽하고 길이 비율이 있단 말이야. 좋아하는 알파벳 있어요? A. 얘가 A다? 몇 A입니까? 돼요? 자, 근데 그러면은 나는 5A만 구하면 돼. 5A, 5A야, 그죠? 자, 그럼 봐봐. 나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A만 알면 끝난다. 5A가 답이니까 A를 구할 거거든. A를 구할 건데 좀 생각을 해봅시다. A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약간 좀 생각을 해보자. 최대한.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야, 이게 얼마래? B의 길이가? 루트 10. 돼요? 몇 개의 변이 나왔죠? 변 몇 개? 변 3개. 그럼 무슨 법칙을 쓰면 참 괜찮을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괜찮겠죠. 그러면 약간 그래도 의미가 있는 무언가로 가져가야 돼. 의미가 있는 무언가야. 왜? 자, 야 그럼 생각해봐.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만큼 하고요. 이만큼을 두고 봤을 때 얘도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4겠죠. 그럼 이만큼의 쪼가리는 루트 11의 5분의 1일 거 아니야? 5개니까? 돼요? 그럼 얘가 5분의 무슨 11일까? 되니? 그럼 여기 몇 변이 나왔죠? 2변이 나왔죠. 무슨 각이 있을까? 끼인 각이 있겠죠.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사인 값만 알면? 코사인 값만 알면 여기 있는 이 길이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오케이? 이게 방향만 잘 맞춰 나오잖아? 아 맞다 얘들아. 야 이거 하나 써놔. 이게 솔직히 그 비율만 잘 맞추잖아? 이거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얘는 그것까지 아니거든? 근데 이거 만약에 그냥 풀 거면 그 테일러 정리라는 게 있거든.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있거든. 스튜어트 정리?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전에 얘만 그냥 좀 알아두자. 너네 가끔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 중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중선 있잖아. 중선. 파푸스라고 중선 정리 알아요? 이미 알았었어. 지금 까먹은 거지. 봐봐. 이거 대놓고 점조에서 나왔다는 거 보일 때 이게 쓴다? 놀랍게도 도형에서 쓴다? 기억하세요. 진짜로. 그냥 정말 제발 부탁할게. 자, 그래서 얘가 이쪽이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잖아. 얘를 왼쪽, 얘를 오른쪽이야. 그럼 얘가 절반이라고 하고 내가 이쪽을 중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겁니다. 그냥 왼쪽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의 제곱 있잖아. 이게 이쪽은 그 절반의 제곱에다 더하기 중선의 제곱 있죠. 중선의 제곱의 2배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냥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이 2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등급 높은 그런 친구들은 막 스튜어트 정리 막 외우고 막 그래. 근데 나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보거든. 그냥 이것만 해도 돼요. 여기 M이라고 쓰면 BM이든 CM이든 가시면 돼요.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이거 해주세요.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얘가 1대 3이었잖아? 1대 3이면 얘를 쓸 수 있어요. 1대 3이면. 그러니까 1대 3일 때는 쓰는 게 좋긴 해요. 1대 3일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쪽은 1대 4기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쓸 수는 없는데 그것만 좀 기억해놔. 약간 나눌 때. 닮음 같은 거 할 때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됐어. 여기 2개 길이 나왔거든요. 그럼 나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1 더하기 얘를 제곱하니까 25분의 11이거든요. 마이너스 2배 곱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2배 곱이니까 얘는 5분의 루트 11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쓰시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a의 제곱이 됩니다.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냐면 나 코사인 x만 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니? 됐어요? 자 이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이걸 뜯어내는 거지. 이렇게 돼서 얘가 x다. 그럼 이게 1이고 이게 루트 10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3인 거죠. 이런 거 되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문제를 풀 때
되게 약간 좀 이렇게만 보면 돼. 이렇게만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럼 망했어요. 이러면 안 돼. 야, 우리가 약간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되거든요. 되게 좀 넓게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코사인 x죠. 이퀄. 이거 2배고 이것도 10. 제곱 1 더하기 11 12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9를 빼니까 이쪽은 3이 되는 거지. 그럼 써. 2루트 11분의 3. 요거랑 사라져. 그래서 그냥 이쪽은 25분의 25에서 11 더하면 36이잖아.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5분의 3이니까 25분의 15입니다. 다시 말해 이쪽은 25분의 21이 됩니다. a제곱이 이거야. a제곱. 그래서 a제곱이 25분의 21이니까 a는 루트 씌우면 5분의 루트 2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a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5a니까 5a는 루트 2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얘가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근데 얘도 제발 좀 기억해도 제발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요즘 많이 나왔어요. 요즘 많이 나와요. 요즘. 네, 그래서 고1을 할 때 수업할 때 얘를 그냥 약간 맨인블랙처럼 이렇게 봉처럼 그 기억에서 지우려고 그랬거든요. 지우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고 얘를 알고 있으면 참 괜찮은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유의 공식이 이것도 있다. 이것도 그냥 기억하세요. 닮음 나온 김에 그냥 할 거니까. 좀 지우자. 얘도 기억해놔. 이것도 기억하시고 하나 더 기억해야 돼. 깜찍하게 생겼지? 이렇게 깜찍하게. 약간 메론빵 같이 생겼지? 자, 이렇게 해부터 지금 쓱 이렇게 기억하세요. 진짜 그냥 여기서 A, 그다음 B, C, D입니다. 그냥 왼쪽 곱하기 오른쪽은 위 곱하기 아래입니다. 이러면 되게 막 그거 하지 않잖아? 여길 A, 여길 B, 여길 C, 여길 D입니다.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기억하세요. 어디 기억 저편에 있을걸? 중3 때 배운 거라서? 3년 전 거라 3개월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정도 너무하잖아. 기억 안 나는데 기억하세요. 마찬가지 P 여기서 A, B, C, D입니다. 이거 곱하기 전체 이거 곱하기 전체 너네 그거 안 하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얘를 긋고 얘를 긋는 거. 여기 동그라미 원주가 여기 X 원주가 닮음이세요. 그래서 이쪽이 뭐냐면 여기서 이쪽과 이쪽이니까 A 대 C가 이거 대 이거니까 D 대 B입니다.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그냥 이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냥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게 편하지. 얘도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랑 내 대각이랑 똑같아요. 여기 이거 동그라미야. 여기 X잖아? 여기 X야. 닮음이야. 닮음 써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삼각형 하고요.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는 거거든. 어차피 똑같다니까? 그럼 그냥 PA 곱하기 전체니까 PB야. 이거 곱하기 전체. 이거 곱하기 전체야. 이거 곱하기 전체. 안 나올 것 같지만 진짜 나오니까 제발 그냥 쓰세요. PC 곱하기 P. 언젠가 쓸 거야. 귀찮잖아. 어차피 중학교 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나 하세요. 요거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 그 닮음과 되게 밀접해서 잘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럴 때가 있기는 하죠. 그냥 이게 반원처럼 나올 때가 반원처럼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냥 이렇게 얘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딱 나온다.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쓱 그냥 내리세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연장해서 약간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냥 그래.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게 다 똑같이 이렇게 깜찍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형태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울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약간 이렇게 좀 잘 알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요. 제발 그냥 알아주세요. 제발. 그래서 안 쓰지 않으니까 여기 만약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제발 그냥 좀 기억합시다. 제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꼭 반드시 알아두고 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일 만한 걸 좀 하나 더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BD의 길이 왠지 그 뭐야 가게 이등선 하나 하고 싶은데 자 67번에 있긴 하거든요. 67번 67번에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야, 있긴 한데 그 문제를 다 풀지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한번 해봐. 67번 하면서 내가 넓이로 넘어가면 되니까 부드럽게 그냥 한번 67번 한번 해보세요. 못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약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봐요. 자, 해봅시다. 같이. 이런 걸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는 순간 제발 이걸 하세요. 제발. 그냥 진짜로. 너네가 이걸 못해서 틀렸을 수 있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뭐 하다 그랬죠?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요 호의 길이랑 요 호의 길이가 뭐 할까? 같지. 그럼 뭐 둘째 치고 얘네 둘이 뭐 하다? 같다는 걸 쓰라니까. 요걸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120도거든. 3분의 2 파이니까. 그럼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아니에요? 자동이야. 그럼 얘가 몇 도예요? 얘가 120도 아니니? 120도예요. 돼요? 근데 여기 이등변이거든요? 그럼 심지어 이렇게 하잖아? 여기까지 길이가 정사각형이야.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쪽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다? 진짜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아니 그냥 그럼 여기서 이거야. 그럼 얘가 120도거든요?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삼각형이라고 해도 외접원이 얘예요. 그럼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걸 이용하면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120도기 때문에 사인 120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 배경치 넣었던 게 사인 120도랑 더해서 180도 드린 게 몇 도였죠? 60도죠. 그러면 그냥 몇 도랑 사인 몇 도랑 똑같은 거야? 60도랑 똑같은 거야. 그냥 바로 가라고. 그냥 얘를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라는 거야. 이거 분해. 그냥 BC의 길이가 여기 이게 자 이쪽은 여기 2배니까 3분의 14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넘기면 2분의 루트 3이 올 거 아니야? 2분의 루트 3. 이거 사라지고 이거 7. BC도 7이야. 여기도 좀 7이고 7이죠. 777. 아씨 너무 운이 좋아 보이는데? 자 이래 777이야. 야 근데 또 아씨는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두 삼각형 ABD랑 ADC의 둘레 길이 차례. 뭐야, 뭔 소리야 이게? ADC랑 ADC랑 ADE야. AD가 어딨니? 야, ADC구나. ADC니까 ABD하고 ADC니까 여기 둘레 길이 차거든요. 아니 그냥 좀 깔끔하게 써주면 뜯니? 야, 이게 무슨 통이에요? 공통 아니야?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지금 길이가 어때요? 같지 않아요? 그럼 얘랑 밖에 차이가 없잖아. 차이가 얼마래? 1에. 너 누가 더 크다 그랬니? A씨가 더 크다고 하지 않았어요? 취향 존중이니까 너 얘를 A로 둘래? 쟤를 A로 둘래?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짧은 게 좋아요? 그럼 여기를 M 그러면 5 플러스 2야? A 플러스 돼요? 1, 7이 되니? 봐봐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럼 얘를 보는 순간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문자 몇 개예요? 한 개죠. 여기 무슨 각이야? 특수각까지 있거든요. 변이 오지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무슨 법칙을 쓴다는 얘기야?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얘기야. 그럼 A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되니?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7의 제곱이니까 49이냐 49가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 곱하기 A 플러스 2 한 다음에 자 코사인 120도야. 자 얘도 외워야 돼. 그냥 외우자. 코사인 120도는 깜찍하게 마이너스 2분의 1. 너네가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 때 겁나게 볼 거예요 진짜. 많이 봤을걸?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끝났어요. 문제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그럼 A제곱이니까 이쪽은 3A제곱이고요. 4A에 2A를 더하니까 6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인데 49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45. 이걸 여기. A만큼 되니까. 그럼 여기는 A제곱 플러스 2A 빼기 15 이퀄 0이 되죠. 350 마이너스 됐네. A는 3이다. 그래서 얘가 3입니다. 얘가 3이고 얘가 5가 되죠. 돼요?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하고 다 나왔으니까 그냥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니까 그냥 60도 똑같다. 끝.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쓸 건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원주각, 중심각 아니면 이런 것들 약간 사각형 이렇게 되는 것들을 좀 약간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사설 있죠. 막 땡땡인지 이런 거 있잖아. 미래인지? 이거 땡땡인지 그죠? 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못 풀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그냥 잘 쳐봐야 교육청 아니면은 그 평가원이거든요. 평가원이면 이 정도 수준일 거야. 거의 대부분 진짜로 그냥 이 정도일 거야. 많이 나와봤자.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적용시키면 되고 단 대신에 좀 약간 연습은 많이 해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출로 연습이 필요하다? 프린트가 있어요. 뽑아놓은 프린트가 있어. 내가 여기 이거 수업 교재 뽑아놓은 게 이거 작년 관연도 거 해가지고 이미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걸? 그래서 이거 50문제인가? 50문항 있거든? 그것만 너네 힘으로 좀 풀어보고 그러면은 아마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겁내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있던 친구들께 내가 맞추게 하는 목적이었거든요, 얘가? 몰라. 근데 한 연락이 한 5명은 온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안 왔거든요? 근데 보통 연락이 오면 얘네 맞췄다고 했거든? 5명 보고 못 맞춘 건가? 몰라.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약간 반성을 하긴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내가 맞춰볼게. 진짜 내가 이거랑 수열 그 점화식 문제 있죠. 내가 이거 어떻게든 맞추게 해줄게.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면 2문제는 맞은 거잖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갈 거니까 생각보다 어렵게 안 나오는 거 쫄지 마시고 이 정도 난이도로 좀 약간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도 낮진 않거든? 생각보다 짜증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아까 우리가 적어준 거 가지고 좀 보시면 되고 좀 이따가 쉬었다가
또 적어줄게요. 2개 좀 더 적어줄 거거든. 그게 좀 더 약간 실용적으로 뭔가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남은 2개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문제 좀 더 푼 다음에 저 세 문제 풀고 시간이 남으면 그래프를 좀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갑시다.